여러분 14주차 1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기말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어요. 내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홈페이지에 시험 문제라고 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면은 이제 시험 문제인데 이 중에 C샵과 관련된 시험 문제로 이렇게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C샵은 강좌를 개설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몇 개 없어요. 여기 있는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시험 문제가 이런 스타일로 나올 거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하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하나 이렇게 딱 보면은 내 시험 문제에서는 서술형이 전혀 없습니다. 내 시험 문제는 무조건 프로그램을 읽고 프로그램이 수행된 결과값을 작성하는 게 내 시험 문제입니다. 이제 앞으로 3학년, 4학년 시험 문제도 다 항상 이렇게 내니까 항상 시험 공부를 할 때 프로그램을 많이 짜면서 프로그램의 어떤 그 작동 방식을 갖다가 잘 이해하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각각의 시험 문제마다 여기에 데이터 해가지고 1, 2, 3, 4, 5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1, 2, 3, 4, 5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내가 이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할 때는 요 칸에다가 내가 이무의 숫자를 갖다 5개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7, 4, 5, 2, 9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7, 4, 5, 2, 9라고 하는 숫자를 여기 1, 2, 3, 4, 5에다가 대체해서 바꿔줘야지 됩니다. 7, 4, 5, 2, 9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 답안지를 봐봐야 옆에 사람 답안지랑 여러분 답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각 문제마다 다 답이 틀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커닝한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시험 보러 못 오게 될 그런 학생들을 위한 그런 조치 사항을 갖다가 내가 그 이클래스에 열린 게시판에다가 기말고사 관련해서 이제 자세히 적어 놓을 겁니다. 시간이랑 시험 장소도 거기다 적어 놓을 테니까 그 열린 게시판을 참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이런 조건은 내가 걸겠습니다. 기말고사를 안 보러 오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레포트로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레포트로 이제 간단하게 그냥 요약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내가 조치를 할 거고 그렇게 레포트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말고사 문제의 중간 점수를 배점을 하겠습니다. 중간 점수를 배점한다는 얘기는 내가 80점을 갖다가 기말고사 전체 점수라고 봤을 때 40점을 배점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레포트랑 해서 다 결석이랑 출결석이랑 해서 계산을 할 거고 만약에 시험을 치러 오는 경우에는 빵점을 맞으면 빵점입니다. 80점은 80점이고 여러분이 잘 알아서 판단을 하기 바랍니다. 레포트를 내고 중간 점수를 받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은 시험 치러 와서 뭐 20점 뭐 빵점 맞고 학점을 갖다가 더 저조하게 받는 게 더 유리할지 그렇게 성적 처리를 할 테니까 자세한 내용은 열린 게시판 확인하기로 하고 시험 공부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13주차 수업 시간에 컬렉션 객체 여러 가지들 사용법 한번 확인해 봤었죠. 그죠? 뭐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뭐 소티드 리스트, 뭐 해시 테이블 그 각각의 컬렉션 객체들을 여러 개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 약간 목적들이 다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거는 뭐 찾기 뭐 자주 하는 경우 그런 경우 해시 테이블 쓰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뭐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이제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소티드 리스트를 쓰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기능들의 사용법을 이야기를 했고 이번 시간의 주제는 뭐냐면 링크드 리스트 그 중에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 중에 링크드 리스트를 한번 직접 구현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것도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 경우에 한번 직접 구현해 보자 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주제입니다. 이번 시간과 아마 다음 시간 2시간 분량이 걸쳐서 아마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배열의 문제점 2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배열의 문제점 2가지.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문제. 이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는데
요거는 우리 이제 스택에서도 한번 만들어 본 적 있지만은 글로벌 어레이, 이제 어레이의 크기가 모자라게 되면은 현재 어레이의 크기를 갖다 2배를 늘려가지고 이제 이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일처리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이제 활용하는 경우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추가만 되는 경우, 주로 뒤에 뒷부분에 추가가 되고 또 뒷부분에서 빠지든지 앞부분에서 빠지든지 이렇게 뺄 때 주로 뒤에서 넣고 뒤에서 빼고 이런 일을 할 때 어레이 리스트를 많이 씁니다. 추가만 주로 할 때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많이 써요. 반면에 이제 배열의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은 인서트 리무브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배열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때 중간에서 데이터를 빼게 되면은 뒤에 있는 데이터들 갖다 앞으로 당겨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간에 이제 새치기를 해가지고 하나 집어넣게 되면은 뒤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뒤로 이제 쉬프트 시켜서 옮겨야지 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 우리가 어떤 이제 배열과 같이 한 줄로 들어선 자료를 갖다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다가 막 집어넣고 빼고 집어넣고 빼고 할 일이 자주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레이 리스트를 쓰게 되면은 조금 비효율적이 됩니다. 중간에 넣고 뺄 때는. 그래서 중간에 넣고 뺄 때 좀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객체를 쓴다는 거죠. 링크드 리스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일 연결 리스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중 연결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일 연결 리스트,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그걸 구현을 해보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이중 연결 리스트도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어쨌거나 이중 연결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의 사용 용도는 컨테이너는 컨테이너인데 중간에 추가를 하거나 중간에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 사용되는 경우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자료구조 수강을 하고 있죠, 그죠? 자료구조에서 이제 이런 그림 굉장히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런 그림을 갖다가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힙 영역에 이런 덩어리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덩어리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덩어리들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느냐? 일렬로 서 있는 데이터들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맨 앞에 7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고 두 번째 3 있고 그 다음에 6 있고 그 다음에 2가 있다 하는 사실을 배열인 경우에는 이제 배열에다가 7, 3, 6 이렇게 순서대로 딱 집어넣죠. 그죠? 그런데 링크드 리스트로 7, 3, 6을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표현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링크드 리스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이 덩어리 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체인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체인 전체가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이거 아마 자료구조 시간에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이런 그림. 이렇게 이제 자료구조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여기다 삽입하고 삭제할 때 데이터들을 갖다가 뒤로 밀거나 앞으로 당기는 그런 비효율성이 이제 좀 없어진다 하는 게 이제 요지입니다. 꼭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우리 만들면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여줄 거예요. 자,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링크드 리스트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링크드 리스트를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표현할 건가 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되는 객체 하나는 뭐냐면 이런 덩어리들이에요. 이거 좀 이렇게 생긴 덩어리가 몇 개 있으니까 이거 4개가 있죠, 그죠? 이 4개의 이 덩어리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링크드 리스트 노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링크드 리스트 노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링크드 리스트 노드들을 연결해 놓은 이 전체가 이제 링크드 리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를 표현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을 때 우리가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내가 그려진 그림 중에서 무엇가 제일 중요한가 하는 걸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 그림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이 레퍼런스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거 일종의 여러분들 이 링크드 리스트 체인을 뱀으로 생각을 하면은 뱀 대가리죠. 이게 뱀 대가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이 뱀 대가리가 중요하냐? 만약에 내가 이 뱀 대가리의 위치를 알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3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찾아가서 6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찾아가서 2를 알아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노드의 레퍼런스만 알게 되면은 나머지 데이터들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라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 노드의 주소가 가장 중요한 정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상으로 봤을 때 링크드 리스트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프로그래밍 하는 입장에서의 링크드 리스트는
요 뭡니까? 헤드 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노드의 주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주소의 노드를 가리키는 요 주소, 요 주소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주소를 갖다가 포함하는 객체를 링크드 리스트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지가 뭐냐면은 요 주소가 링크드 리스트로서의 의미를 갖고, 그래서 이 덩어리가 실제로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링크드 리스트를 관리를 할 때 여기 좀 링크드 리스트에 노드가 몇 개 있습니까? 7, 3, 6, 2 해가지고 4개가 있죠. 그죠? 4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4개가 있다는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링크드 리스트에다가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 때는 이 2개의 정보를 가지고 이 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걸 링크드 리스트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다 하는 겁니다. 링크드 리스트 클래스를 만들어 줄 때 필요한 데이터 멤버 2개가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링크드 리스트, 나머지는 링크드 리스트 노드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링크드 리스트가, 자 보면 이제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링크드 리스트 노드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링크드 리스트가 지금 1개가 있는 겁니다. 링크드 리스트 1개가 있는데 이런 덩어리들이 다 뭡니까? 구조체죠. 그죠? 결국은 구조체이기 때문에 다 희병역이 할당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일단 희병역이 할당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자료 구조가 메모리에 있을 때 이걸 가리키는 레퍼런스를 이제 메인에서 레퍼런스를 유지를 해가지고 이제 이용을 해줘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상황에서 링크드 리스트가 어느 순간에 존재하는 상황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레퍼런스는 무슨 레퍼런스입니까? 링크드 리스트를 가리키는 레퍼런스고, 요게 링크드 리스트 객체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링크드 리스트 객체에 가서 보면 레퍼런스가 2개 있는데 phead랑 pcount라고 하는 레퍼런스, 이건 인티저 변수죠. 이렇게 데이터 멤버가 2개 있는데 이제 phead의 타입은 요 덩어리의 클래스 이름을 리스트 노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 노드를 가리키는 레퍼런스 phead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encount라고 하는 인티저 값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리스트 노드 이런 자료 구조를 나타내기 위한 클래스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클래스는 데이터 멤버가 2개인데 하나는 데이터. 이 데이터의 타입은 뭐겠습니까? 인티저죠, 그죠? 점수 숫자를 저장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pnext라고 하는 데이터 멤버를 갖고 있게 되는데 pnext의 타입은 뭐겠습니까? 이게 레퍼런스입니다. 어디를 가리키고 그 가리키는 대상이 리스트 노드이기 때문에 이 pnext 같은 데이터 멤버의 타입은 뭐라고 이름 줘야 되느냐면은 리스트 노드를 가리키는 레퍼런스다. 이렇게 이름을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머릿속에다 일단 그려야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머릿속에다 그리고 이 그림과 똑같은 상황을 프로그램으로 한번 그대로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재현하는 경우에는 내가 좀 무식한 방법으로 만들어 보겠어요. 이 진짜 무식한 방법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이렇게 생긴 모양을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겁니다. 자, 아까 그림이랑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보겠어요. 이 그림이랑 똑같은 상황을 만들면 일단 클래스를 2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클래스 링크드 리스트. 자, 그 다음에 또 클래스 리스트 노드.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자, 리스트 노드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스트 노드에 데이터 멤버 몇 개 있습니까?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의 인티저, 그 다음에 pnext 이렇게 2개가 있죠. 그죠? 자, 이 2개가 어떻게 정의가 돼야 되느냐면 인티저 데이터, 그 다음에 리스트 노드를 가리키는 레퍼런스 pnext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당분간은 프로그램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걸 다 퍼블릭 데이터 멤버로 일단 바꿔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조금 코딩을 갖다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링크드 리스트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링크드 리스트. 요게 링크드 리스트라고 했죠. 그죠? 이 링크드 리스트에 데이터 멤버가 2개가 있죠. 지금 phead랑 encount가 있는데 phead는 리스트 노드를 가리키는 레퍼런스다 하는 겁니다. 리스트 노드를 가리키는 phead.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거죠. phead. 그 다음에 integer and count. 데이터의
그 노드의 개수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이 그림이랑 똑같은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자, 일단 이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레퍼런스는 타입이 뭡니까? 타입이 링크드 리스트를 가리키는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링크드 리스트를 가리키는 레퍼런스 리스트 이렇게 하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레퍼런스가 존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덩어리를 만들어서 여기 지금 요 덩어리죠, 그죠? 요 덩어리를 만들어서 리스트가 얘를 가리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빨간 선이 빨간 화살표가 존재하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스트 해가지고 new linked list 이렇게 해주면 된다 하는 거죠. 여기 linked list constructor 기본적으로 phead가 null이고 그 다음에 nCount는 0인 상태로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딩을 하게 되면은 요거까지 만들어진 거다는 겁니다. 요거까지 만들면서 요 자리에 0이 들어가 있고 요 자리에는 0이 들어가 있고 요 자리는 null인 상태다는 거예요. 밑에까지 안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생긴 걸 만들어서 얘가 여길 가리키도록 한번 조치를 해보겠어요. 얘가 여길 가리키도록.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굉장히 무식한 방법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일단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리스트가 가리키는 곳에 phead에다가 new list node 이렇게 주자 하는 거죠. 자, new list node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ew list node 하면은 이 덩어리가 생기겠죠, 그죠? 그거의 주소를 어디에다 기록해라 그랬냐면은 리스트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phead에다가 기록하라 그랬으니까 아마 지금은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서 이걸 만들어줄 때 아예 여기다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으면 좀 보기가 좋다는 거죠. 뭐냐면 어차피 이 자리에다가 이제 7을 집어넣어줘야지 되니까. 그래서 리스트 노드 컨스트럭터를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리스트 노드 integer x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에 아예 이 컨스트럭터에 들어간 숫자가 이제 적혀진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pnext는 null로 세팅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 났더니 7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더라는 거죠. 7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간 여기까지의 이제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림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거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어디다 저장을 해야 돼요? 노드의 레퍼런스를 리스트가 가리키는 곳에 잘 따라가야지 되겠죠, 그죠? 자, 따라가 봅시다. 리스트가 가리키는 곳에 phead가 가리키는 곳에 next 필드입니다.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 next 필드. 여기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라라고 하면 됩니다. 무식한 방법입니다. 자, 리스트가 가리키는 곳에 phead가 가리키는 곳에 pnext에 뭘 하느냐? new list node 그래가지고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자 하는 거죠. 자, 그런 요령으로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이렇게 하면 되죠. 리스트가 가리키는 곳에 phead가 가리키는 곳에 next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next에다가 새로운 걸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Ctrl C 여기다가 pnext가 가리키는 곳에 next에다가 6이 있는 걸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게 가리키는 곳에 pnext에다가 2를 넣어라.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코딩을 한 결과가 여러분들 이 화면에 있는 이 그림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똑같은 상황이고 요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내가 원래는 이제 이렇게 코딩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좀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다 하나 빼놓은 거 있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요 자리에 n 카운트에 4가 들어가 있던 사실은 아직 기록을 안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것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리스트가 가리키는 곳에 n 카운트에다가는 4를 집어넣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림이랑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들을 하나씩 만들어 볼 텐데, 무슨 함수를 일단 만들어 볼까요? toString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String 함수. 자, toString 함수는 이 링크드 리스트에 데이터가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트래버스를 하면서 출력하게 하는 겁니다. toString 함수를 toString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자, 사용법은 console. list.toString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은 링크드 리스트의 toString 함수를 이제 오버라이드를 해줘야지 됩니다. public raid toString. 보통 이제 링크드 리스트가 있을 때, 이런 링크드 리스트가 있을 때, 이 링크드 리스트를 하나씩 트래버스를 하는, 이 링크드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하나씩 방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거 방문하고, 요거 방문하고, 그 다음에 요거 방문하고, 요거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방문하는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 프로그래밍 할 때 어떤 용어를 쓰냐면 트래버스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링크드 리스트를 이제 트래버스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트래버스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내가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리스트 노드를 가리키는 P는 P 헤드 이렇게 적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처리를 합니다. 자, 이 toString 함수 들어가게 되면 this가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이게 toString 함수로 오게 되면은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toString 함수를 호출한 거니까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일단 this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그 this랑 여기 있는 p라고 하는 포멀 파라미터를 내가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하도록 하겠어요. this는 여기다 하는 거죠, 요거. this는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기 this 리스트가 가리키는 뭐니까 링크드 리스트의 구조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레퍼런스죠. 여기 this고 원래는 스택 프레임을 그려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변수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어요. 그러고 나서 s는 그냥 내비두고요. 여기 p라고 하는 포인터를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뭡니까? 이게 이제 p헤ad지만 여기에 this.phead인 셈이죠, 그죠? this의 phead 값을 p에다 넣어라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phead 값이 뭡니까? 요 주소죠, 그죠? 요 주소를 p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어라 라고 하게 되면은 p라고 하는 변수가 어딜 가리키게 되느냐면은
여길 가리키는 상태가 된다 하는 거죠. 여기 가리키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트래버스를 할 때 요령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P를 P가 가리키는 곳에 P next 값을 여기다가 옮겨라 라고 하게 되면은 그림상으로 P가 가리키는 곳에 P next는 3이 있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걔가 그 다음에는 여기를 가리키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P에다가 또 새로운 값을 할당하기를 P가 가리키는 곳에 P next 값을 여기에다가 P에다 저장해라 하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P가 가리키는 곳에 P next 값을 P에다 저장하라 하면 또 P 값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P라고 하는 포인터가 얘 가리켰다가 얘 가리켰다가 얘 가리켰다가 얘 가리켰다면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데이터들을 갖다가 쭉 다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방문하는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트래버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트래버스 할 때 코드가 이런 식으로 아주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할 때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트래버스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트래버스를 하는 과정에서 S는 S 플러스 P 데이터 플러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S는 S 플러스 이렇게 한 다음에 return S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대충 만들어지는 스트링이 맨 앞에 꺽쇠 가라하고 여기 빈칸 하나 있고 내가 일부러는 여기 지금 여기다가 콤마를 찍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코딩하기에 이제 한 줄이라도 더 들어가니까 이제 귀찮아서 이렇게 코딩을 한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가로 닫는 거로 해서 이제 문자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7362 7362 맞죠? 그죠? 이렇게 순서대로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이 돼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출력을 할 때 이렇게 콤마가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이제 if문이 하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현재가 가리킨 노드에 next 필드가 널이냐 아니냐, 이제 데이터 끝 부분이냐 아니냐 하는 걸 확인을 해가지고 끝이 아닐 때는 콤마 찍고 아닐 때는 이렇게 바로 붙여주게 되면은 이렇게 결과값이 이렇게 좀 아까보다는 좀 낮은 콤마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켜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트래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요 굳이 toString 함수 호출할 필요 없죠. 그냥 이렇게만 적어도 알아서 toString 함수 호출이 되겠죠. 그죠? 이런 일을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일하는 겁니다. 내가 링크드 리스트 add tail 이런 함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dd tail 해서 7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dd tail 7 add tail 7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add tail 함수 여기다 적어줘야 되겠죠. 그죠? public void control v add tail integer x 이렇게 해보자 하는 겁니다. add tail이 아니라 add rest네요. 그죠? 뭐 이름들이 비슷비슷해가지고 add rest. 자, add rest 함수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이 add rest 함수가 제대로 실행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실행됐을 때 최종 결과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길 원하는 겁니까? 여기에 노드가 하나 더 만들어지고, 노드가 만들어지죠. 그죠? 만들어지고, 그걸 갖다가 얘가 가리키도록, pnext가 가리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 요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링크드 리스트를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트래버스를 해가지고 마지막 노드의 위치를 찾아내는 일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죠? 그런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P라고 하는 변수를 써가지고 자, 리스트 노드 P는 P 헤드 아까 트래버스 하는 거 거의 비슷합니다. 트래버스 하면서 while P가 난 어릴 때까지 이렇게 돌면서 P는 P가 가리키는 거라서 next
이렇게 한번 트래버스를 했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트래버스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됩니다. 빙글빙글 도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맨 처음에 P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이제 P 헤드니까 P 헤드부터 시작해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넥스트로 가라 하니까 여기로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넥스트로 가라 하니까 또 이 자리로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넥스트로 가라 하니까 P가 이제 여기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P가 아직 널이 아니죠. P 넥스트로 가라 하니까 P가 이렇게 가가지고 널이 돼버립니다. 맨 마지막엔 P가 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래버스는 하기는 하되 다 돌기는 돌되 이 P가 여기서 멈추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기 끝까지 여기 P 넥스트가 이 0값이 옮겨져 가지고 0값이 여기서 옮겨져 가지고 P 레퍼런스 값이 널이 되면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 널이 되기 전에 맨 마지막 노드의 위치를 가리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조치를 하려면은 이렇게 트래버스를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점 P next 이렇게 트래버스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트래버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7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기 위한 노드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스트 노드 P 노드 new 리스트 노드 x 이렇게 해주고 어차피 노드가 하나 추가할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n 카운트가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죠? n 카운트 값이 플러스가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 트래버스를 하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P라고 하는 레퍼런스가 맨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P.P next에다가 P 노드를 집어넣어라. 새로 만든 노드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 그래서 add list를 하게 되면 일단 이 new list node 해가지고 여기 이제 뭐가 들어옵니까? 숫자 7이 들어오죠, 그죠? 7이 들어와 가지고 노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P병역에 이렇게 노드가 하나 추가가 돼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주소를 누가 가리키고 있게 됩니까? 방금 이렇게 new list 노드에서 만든 이 새로운 노드의 주소를 P 노드가 갖고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P 노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쭉 트래버스를 하면서 이 P라고 하는 레퍼런스가 마지막 노드의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죠? 마지막 노드의 주소를 가리키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맨 마지막에 한 걸 코드를 보세요. P가 가리키는 곳에 next에다가 P 노드 값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P가 가리키는 곳에 next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P가 가리키는 곳에 next니까 이 부분이겠죠. 그죠? 요 자리에다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주소 값을 갖다가 저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요 자리에 있었던 이 내용이 지워지고 요게 지워지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게 될 거다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리키게 될 테고 함수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로컬 베리어블은 없어지죠. 그죠? 로컬 베리어블은 없어지니까 얘는 이제 싹 사라진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노드가 하나 더 추가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제대로 돌아가는 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다가 막 집어넣는 거 이제 add list를 해가지고 add list 그래서 뭐 8도 넣고 5도 넣고 1도 넣어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넣어본 다음에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링크드 리스트의 내용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리스트 출력해봐라. 실행시켰더니 원래는 이렇게 3개 있는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 5, 1이 더 추가가 된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짠 프로그램 애드레스트 그럴듯한데 완전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왜 완전한 프로그램이 아니냐? 지금 이 애드레스트를 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뭘 가정을 했느냐면 이미 링크드 리스트에 노드들이 있는 거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죠? 만들어 놓은 걸 전제로 해서 내가 이런 코드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반면에 진짜 이제 돌아갈 때는 요 경우를 이제 특별하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보통은 여기 p next 필드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집었는데 이 첫 번째 경우는 어떻습니까? p head 값. 맨 처음에 데이터가 들어갈 때는 그 노드가 p head가 가리키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 코드를 더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추가를 해야 되냐? if p head가 널인 경우다 하는 거죠. p head가 널인 경우에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노드가 이제 처음 들어가는 경우니까 p head에다가 방금 만든 p 노드를 이렇게 어사인 한 다음에 return 이렇게 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address 함수를 다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address라고 하는 거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자, 링크드 리스트가 비어 있을 때 출력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경우 나오나? 자,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자마자 링크드 리스트를 출력을 해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빈 리스트로 나온다는 겁니다. 쭉 집어넣고 이렇게 된 거다 하는 거죠. 자, 기왕에 이제 우리가 add list라고 하는 함수를 완벽하게 구현을 했으니까 이렇게 코딩을 할 필요가 없을 거다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그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7, 3, 6, 2 이렇게 코딩을 한다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코딩을 할 바에는 phead라든지 encount 값을 퍼블릭으로 공개할 필요가 또 없다 하는 거죠. 얘를 퍼블릭으로 공개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 이렇게 무식하게 짜긴 했지만 이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이렇게 짜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address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일 처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정상적으로 잘 돌아간다는 거죠. 자, address뿐만이 아니라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뭐 remove 함수라든지 이 remove 함수, 특히 insert랑 remove 함수를 만들어 봐야지 linked list의 어떤 효율성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계속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linked list에서 데이터를 빼거나 특정 가운데 있는 걸 빼는 겁니다. 뒤에 있는 거나 앞에 있는 거 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linked list에다가 중간에다 뭐 집어넣는 거 그런 경우에 대한 코드를 한번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